어떤 선박회사 이런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 중간에 이제 알고 우림 선박이라는 곳에 탱커로 갔습니다. 케미컬 탱커로 갔고 우림 선박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배가 한 20척 되는 내항선 중에서는 아주 그냥 하이 클래스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배로서는. 네, 그리고 이제 좀 놀랐던 게 제가 좌 말미에 오폴에 그 도전을 했었어요. 3급하고 5급 둘 다 도전을 했었는데 오션 폴리틱. 이제 제 별명 하자면 이제 나이에서 밀려가지고 어떻게 안 됐는데 제가 간 우선호에 4개월 된 사망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폴 5급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좌학 시작한 지 1년 걸려가지고 그 배에 겨우 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지인 찬스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뻘쭘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6개월 해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지인 찬스를 써서 이제 오게 된 케이스다. 그래서 잘 어떤 구도만 맞으면 저희 그 교육원 통해서 정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케미컬 탱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화학 제품, 석유 화학 제품들을 실는 배인데 제가 탔던 배는 이제 오일류만 실었습니다. 뭐 등유, 석유, 휘발유, 경유. 그리고 이제 이 배에서 내려서 이제 고입을 사망사로 하면은 다른 배를 가는데 그때는 이제 케미컬 여러 종류를 또 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그 다른 석유 화학 제품 케미컬은 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거 빼고는 탱커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고 꼭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들은 쫙 다 끝나고 이제 시즌 나가면 그런 말씀 해요. 저희 동기들 중에 그런 말을 해요. 배운 거 별로 써먹을 게 없다. 그 어떤 분들은 뭐 배운 것이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화물선을 타실 것 같으면 그것도 탱커를 타실 것 같으면은 여기서 받는 것은 완전히 베이스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만 알아도 그래도 잘 배웠네? 라는 소리 듣고 시작합니다. 예. 특히 이제 작도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작도하는 거 그건 거의 필수에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키 잡는 거는 별로 안 해봤거든요. 시뮬레이션 몇 번밖에 안 해봤는데 그거가 이제 필수가 됩니다. 예. 여기서 잘만 배우셔서 탱커는 기본은 깔고 들어가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급수 시험 볼 때도 여기서 공부했던 것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서 6급 시험 끝나고 5급 시험, 4급 시험 전부 다 쉬워질 거예요. 이거는 시험 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지금 배웠던 것들이 다 밑바탕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라고 혹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내가 좀 이해를 덜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꼭 교원님께 물어보든가 찾든가 해가지고 반드시 이해를 다 하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험 공부할 때 그리고 어차피 승선에서 실습할 때 전부 다 맞닥뜨리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3개월간 언제 시간이 가나 엄청나게 막 기다렸었는데 제가 탄 날 그 사망사님이 손가락이 잘렸어요.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윙브리지에 있는 문을 이제 닫고 이제 선장님 보자로 갔다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피니시 엔진 하려고 오다가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 문고리를 잡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집에서 습관이 문을 이렇게 잡고 닫던 거예요. 근데 이가 배가 살짝만 기울어져도 가속이 붙어요. 철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보다 빨리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뺀다고 뺐는데 왼손가락, 새끼손가락이 물려가지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뛰어나왔거든요. 그게 사망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망사가 없는 상태에서 탔었는데 이제 급하게 대신 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기 선배.
일기 선배님이 3주간 땜빵하러 오셨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선박 회사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 만든 자료다 해가지고 6장짜리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줬는데, 그 자료를 보면 사망사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된다 해서 열심히 보고 탔는데 그 자료에 젖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잘됐다. 그런데 너무 선배님이 원래 성격이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가혹하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너무 가혹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좀 싫었습니다. 예, 근데 3주 정도 되니까 이제 내릴 때쯤 되니까 이게 좀 정이 좀 들기도 하고 고맙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후배라고 하니까 본인이 피곤하고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설명할 거 다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감동스러웠는데 갑자기 또 3주가 또 늘어나 버렸어요. 그분이 3주 만에 내려야 되는데 총 6주, 한 달 반 동안 저는 교육을 많이 이제 받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처음에 하신 말이 자기를 포함해서 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가르쳐 주려고 있는 사람들 아니다. 당신은 실습생이어서 누가 당신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 열심히 배우려는 준비는 돼 있겠지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뭐 저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면 찍힙니다.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든 찾아내. 그리고 이제 찌끔찌끔 물어보든가 해가지고 미리 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이제 그걸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게 다들 자기 그 스케줄 때문에 피곤해 하거든요. 탱커는 아시다시피 못 내려요. 몇 개월간 못 내리기 때문에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뭐 물어보고 그러면 짜증나고 막 그러거든요. 안 알려주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항해사인데도 불구하고 이항사들이 대체로 다 여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상해요 그게. 그리고 일항사는 관심도 없습니다. 예, 저들 같은 핫바리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원래 일항사가 교육 담당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하나도 터치 안 하고, 이제 선장님이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러실 때 꼭 거의 사망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쪼쪼쪼 따라다니면서 병아리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사망사한테밖에 배울 기가 없고, 선장님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고 물어보면 그러면 잘 대답해 주세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몇 번은 대답해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화를 내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탔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간 거거든요. 울산으로 갔으니까 사람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말기가 없다, 뭐 뇌가 없다, 바보다, 멍충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경상도 사투리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보고 올 걸. 혹시 경상도 사투리나 뭐 전라도 사투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은 탱커를 타시겠다 그러면은 좀 그런 거 좀 들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상당히 잘 알아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말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얻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도 개념이 없는데 일주일 지나면 이제 아는 게 생기고, 2주일, 3주일, 한 달 정도 딱 지나면은 이제 대충 이제 보입니다. 이제 돌아가는 게. 왜냐면 계속 반복이니까. 그러고 이제 한 2달 딱 시작하면 이제 자신감이 좀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이제 3달째 딱 되면은 나 선원이네 이런 걸 좀 느끼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었고요. 제가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정실입니다. 다정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기억해야 될 3가지 원칙이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면은 다정실인가? 다치지 말자. 안 다치려고 저 무지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문 닫을 때도 꼭 손잡이를 잡고 항상 이렇게. 그 다음에 계단 올라갈 때 첫날에 이제 무릎이 까졌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다 까지니까 항상 이렇게 거든요. 예, 다치지 말자.
그다음에 정지하지 말자. 보통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배 위에 올라가면 이제 가만히 있거든요. 예, 이거 되게 싫어해요. 그거 되게 지적하고.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그런데도 뭐 하는 것처럼 계속. 예, 정지하지 말고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만 돼도 욕은 안 먹습니다. 뭐 하고 있나? 뇌가 있나 없나? 뭐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지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기 선배님이 딱 얘기해 주시는데 그분은 가판에서 근무를 했을 때 가만 안 있고 이 템포로 쫙 끝까지 갔다가 다시 이 템포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기대고 바다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 바로 지적 나온다. 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움직이고 조금이라도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라. 아까 말씀드린 다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정지하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정지하지 말자도 있지만 이제 정신 차리자도 됩니다. 뭐 하고 이렇게 와 바다 좋네. 정지하는 거잖아요. 멍 때리는 것도. 그다음에 실수하지 말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실수는 바로 실수를 했으면 내가 이거 왜 실수했지? 하고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서 그걸 커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런 똑같은 실수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쟤는 좀 노력하는 애구나,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애구나, 이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안에는 사람들이 말도 잘 안 걸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그런 모습을 갖고 지내다 보면 어느덧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정실, 다치지 말자, 정지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 그다음에 실수하지 말자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식사는 뭐 이렇게 조리하시는 분이 주시는 대로 드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해서? 탱커는 뭐 100% 조리장이 있습니다. 주시는 대로. 큰 배여서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방이 따로 있으셨나요? 개인 방은 다 있고 뭐 이렇게 세면대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실황사는 그런 방 안 줍니다. 실황사는 이제 창고 같은 방에 주는데 거기 이제 한 켠이 약국이에요. 한 켠이 약국이고 그래서 그 약국 관리도 하는 건데 저는 처음에는 세면대도 없고 물론 화장실은 없어요. 저희 배 같은 경우 사망사도 화장실은 없어요. 이항사도 없어요. 네,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쓰고 뭐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닦을 때 꼭 세면대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조금 불편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불편한 거 없습니다. 밥 잘 나옵니다. 네. 몇 톤 됐어요? 1716톤. 그러니까 이제 2000톤급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6급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맥시멈입니다. 그 배 이상은 못 갑니다. 사기 선배분 중에 오신 분은 4,000톤 타셨더라고요. 사기요? 네. 4,000톤? 네, 저기 리비에 가지고. 그건 이제 차도선인데 차도선은 4,000톤이라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4,000톤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제 나 4,000톤급 차도선 타고 왔다 그러면 그거 왜 말하는데 차도선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출발하기 전에 구벅하고 묻고 풀고 청소하고 요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좀 하셨어요? 업무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다양한 업무를 했는데 이제 크게 한 세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 선장의 비서 역할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를 한다든지 또 어떤 자료가 오면은 그것을 출력해 가지고 쾌람 사인만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사인 받고 게시하고 보관하고 각종 서류들 작업들이 많아요. 그런 서류 작업을 하면서 선장을 보좌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안을 한다든지 저반을 한다든지 뭐 출항 입항할 때 선장님 옆에서 그리고 선장님의 그 명령, 그 조타 명령까지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완전 수행 비서. 그 다음에 이게 사무와 관련된 거죠.
또 하나는 그 갑판. 보통 우리가 항해사 그러면 이렇게 운전만 하고 이렇게 조종만 한다, 조선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탱커는 3분의 1 이상이 내 업무의 3분의 1, 한 40에서 50%까지 많이 보면 데크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데크에 나가가지고 그 담당 선원들이 한 2명 있거든요. 갑판장 있고 같이 진짜 갑판의 일을 하는 건데 이 갑판의 일이 엄청난 그런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갑판의 일 나가면은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근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배 한 번 왔다 갔다 항차를 한 2-3번만 하면 감은 잡힙니다. 예, 그리고 데크에 막 힘을 많이 써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그냥 시간 속에서 있고 밸브 잠그고 열고 뭐그 정도인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를 때는 너무 이렇게 막 겁나는 그런 그 기술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가지. 그다음에 이제 빼놓는 게 항해죠. 항해는 화물선이 다른 선종에 비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항해 지식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 그 선종입니다. 레이더를 직접 봐야 되고 조작해야 되고 그다음에 키도 잡아야 되고. 저는 키를 잡는 게 약간 특권인 줄 알았어요. 배를 키를 잡고 이렇게 조종하면은 멋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일 그 뒤치다거리는 일이더라고요. 선원 중에 외국 선원들이 키마스터를 같이 하거든요. 데크하다가 출항하면은 자기 일 빨리 끝내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키를 딱 잡는데 그 사이에 사망사든 실항사든 그 키를 잡아요. 그게 키 잡는 일이 막 신경을 막 써야 되거든요. 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뭐 운전하듯이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그 긴장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어떤 항해와 관련된 키를 잡고 작도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를 보고 요게 이제 3분의 1. 그래서 3가지입니다. 선장 보자, 데크 작업, 항해. 이게 이제 저희 탱커에서 화물선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 잠은 좀 어떠셨어요? 주무시는 거는 편하게 좀 주무셨나요? 아니면 아까 제가 제 방이 이제 그 창고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쾌적한 창고입니다. 왜냐면 그 쾌적보다도 네. 주무실 시간이 자는 원래는 이제 그 시계를 딱 놓고 반절 잘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망사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7시 오후 7시에서 12시까지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항해 당직하는 시간입니다. 정박 당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10중 8구 여러분들이 화물선을 타시면 일항사 시간을 실항사가 대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박했을 때만. 그러니까 항해했을 때는 사망사하고 같이 쓰는데 정박이면은 일항사가 쓰는 3시 반에서 7시까지 그 시간을 이제 실항사가 대신 서요. 일어나서 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타임인 거죠. 그거는 이제 새벽이 그러니까 오전이든 오후든 아. 2번이니까 어차피. 예. 보통 우리가 7시에서 12시 그러면 아침 7시, 저녁 7시 2번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4시간씩 해가지고 총 8시간을 이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남은 시간은 원래는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쉬는 시간에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일 아니면. 그리고 이제 급한 일이면 선장님이 이제 부탁을 하거나 오더를 주거나 일항사도 이제 오더를 주는데 그 흔치는 않고 그냥 쉬는 시간은 제대로 쉴 수 있다. 내 방이 있기 때문에 방에서 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잠자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시에 만약에 서가지고 11시 반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씻고 자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잠만 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돼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돼가지고 무조건 시간이 되면은 빨리 자고 좀 있으면 이제 밥 먹을 시간 되거든요. 그럼 밥 먹고 일하고 이러면 약간 돼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가축 같은 생각. 그래서 꼭 잠을 많이 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곤할 거를 예상해서 잠을 많이 자야 되겠다 보다도 졸리면 자고 안 졸리면 뭔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한 가지 드릴 말씀인데 그건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항사 스케줄하고 같이 하시는데 사망사를 주로 따라 다녔다는 거는 그 사망사 스케줄 같이 맞춰서 얹으셨다. 원래는 사망사 스케줄인데 정박 때만, 그러니까 배가 정지했을 때, 바다 위에서 정지해서 대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일항사를 쉬게 하려고 그 일항사 시간을 그렇지. 4시간을 실항사가 쓰게 해요. 그럼 당연히 사망사 시간은 안 쓰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정박해서 일항사가 쉬어야 이제 정박 끝나고 이제 붙을 거 아니에요? 붙으면 작업이 시작합니다. 그럼 뭐 하루든 뭐 하루 반 이틀이든 일항사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 지도해야 되니까, 그죠? 그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피곤할 걸 대비해서 쉬게 해주면서 우리를 그 시간을 대신 쓰게 했습니다. 그건 선장님께 조율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그냥 자연스럽게 되나요?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쵸,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가 그 얘기를 해줄 겁니다. 몇 시부터 몇 시 서라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확 그 뇌 속에 들어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립니다. 내가 지금 당신 쓰는 게 맞나? 언제 자야 되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며칠만 지나면 그냥 몸에 이제 익어집니다. 취업까지 연계가 되신 원래는 그런 경우가 좀 흔치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케이스는 아예 처음부터 연계 취업 뭐를 전제로 하고 이제 실습을 가고 있겠습니다. 3개월 동안 계속 배 안에서만 계신 건가요? 예, 배 안에서만 있었고, 뭐 원래 실항사는 잘 안 내보내죠. 외출도 잘 안 시켜주는데 정박이 되면은 외출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에 의해서.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나갔습니다. 한 달 반 됐을 때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1박 2일로 1박 2일로 딱 나가가지고 나가서 제일 먼저 햄버거 먹고 찜질방 갔고 새벽에는 목욕탕 갔고 그다음에 이제 숙소에서 안 자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오랜만에 PC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새벽에 아침 일찍 목욕탕 가고 하고 싶은 거 1박 2일 동안 잘했습니다. 항차는 그 울산에서 어디 쪽으로 많이 도세요? 이제 제가 탔던 배는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옆에가 이제 부산, 네. 좀 더 가면 여수, 네. 조금 더 가서 서해로 가면은 목포, 조금 더 위에 군산, 그다음에 저 위에 인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예. 다 돌아다니시. 예. 대산, 평택만 저희 배가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다들 이제 화물선을 타시면 알겠지만 여수는 진짜 개 같은 곳입니다. 네. 너무 짧으니까 울산에서 여수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면 출항해가지고 정박을 하더라도 거의 이틀밖에 안 갔던 것 같다 오는데 작업하고 갔다 오고 이렇게. 근데 여수 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시팔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여수에 대한 기억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수가 좋은데 왜 그러지 했는데 한 2번 3번 가니까 욕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이씨 팍 여수는 아씨 팍. 만족도는 어떠세요? 근무 만족도. 근무 만족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무 만족도는 최악인데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근무 만족도는 최악. 하지만 보상은 최상.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중간에서 중에서 중상 정도 만족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급여 수준도 급여 수준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내항선에서는 우리가 타시는 내항선은 최고입니다. 예. 특히 이제 화물선이 원래 세잖아요. 화물선이 제일 세고 탱커가 제일 세거든요. 근데 이제 동기들 지금 연계 취업 나가고 또 이렇게 뭐 급여 조건 보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예. 차도선 이런 데는 별로 높지 않고 500 넘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실험 지금 실습 나가서 이제 취직을 하는데 처음인데 초봉이 예, 초봉이 500 제가 이제 계산을 다 해봤더니 초봉 7천 나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상인 거죠. 예. 근데 그거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선배님 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안 뽑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배가 참 희한한 게 저도 이제 가서 알았는데 원래 저희 쪽에는 저희 티오를 안 줬어요. 오폴에도 티오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일기 선배님 두 분이 취업 자리가 잘 안 되니까 이분들이 부산 여수를 막 100통 이상 막 하면서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림선방이라는 곳에 전화를 했는데 마침 우림선방에서 사람이 부족했던 거예요. 사망사가. 네, 마침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면접을 보고 그 둘이가 다 실황사 타게 됐고 실황사 끝나고 두 명 다 사망사로 이제 고입을 하게 된 케이스고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2기, 3기 때 티오가 없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4기 때는 이제 우리 전 교원님이 컨택을 했어요. 이제 티오가 있냐? 근데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는데 그 취업 박람회 전날에 연락이 와가지고 티오 한 명 있다. 갑자기 난 거죠.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취업 박람회는 안 올 테니까 교원님이 에이스로 한 명 추천을 해달라. 아, 연계 취업이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 일기 선배님 2명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곧 있으면 이양사 진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배 타고 그러니까 한 4개월 타고 내렸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동기들한테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뭔 때문인지 모르지만 연락이 안 됩니다. 행방불명 정도. 네. 그래서 자리가 하나 난 겁니다. 동일한 배를 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통일한 배는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사망사님이 이미 있거든요. 이미 있어서 이제 면허증 받고 면허증 발급받았다고 알려드리면 스케줄 짜주시는데 다른 배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기, 6기는 지금 티오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죠 제가.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배에 이제 우리 인천연수원에서 온 저, 그다음에 일기 선배 2분 이런 분들이 그 선박회사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5, 6개월 전에 오폴 출신 5급이 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항사가 그 부산 행사고 출신 이항사가 왔어요. 21살짜리인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확실히 좀 실제적인 그 업무 수준이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항사 그 오폴 출신 사망사님은 공부한 흔적이 많아요. 네, 책을 봤더니 공부한 흔적이 되게 많아요. 박사 출신이에요, 박사 출신. 박사학위에. 그런데 실무에서 많이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기 선배님 2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평가가 좋았습니다. 일단 성실했고 그다음에 막 되게 노력했고. 근데 이항사가 이제 부산 해사고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4급으로 탄 건데 다 아는 척을 막 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항사다. 나이는 어린데. 근데 갑판에 딱 나가니까 하나도 모르고 밸브도 방향도 잘 못 잡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핑이라고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 하나 있는데 분명히 자기는 그거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 할 줄 아냐고 해서 아직 못합니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스트리핑을 하면서 자기가 못해가지고 선원이 밀어내고 외국 선원이 대신해주는. 그러니까 실무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사고 친구들이 실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레이더 같은 건 잘 봐요. 레이더, 이론 이런 것들은 잘해요. 보고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실무 능력은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생각하는 거는 인천 회계교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진짜. 해고생들이 실습을 1년을 하는데 실습선에서만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 데크는 거의 안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선원들이 있으니까 큰 배를 타니까 큰 배에는 데크 작업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야 될 내항선 탱커들은 항해사 말씀드렸듯이 실항사도 벌써 이걸 해야 돼요. 데크 작업.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탱크를 이렇게 그 해치를 이렇게 오픈하고 이거 하는데
첫날에 제가 이제 뭣도 모르는데 막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제가 하나 닫는 동안에 사망사님이 4개를 닫으시더라고요. 탱크가 10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어느덧 최근에 이제 이항사도 하는데 이항사가 하나 할 때 제가 4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렇게 바뀝니다. 이제 없으시죠? 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인천 회기교원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전통이 되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왜 전통이 되었으면 하느냐면 이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일기 선배님이 6장짜리로 사망사 업무에 대해서 예, 그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무 담당 과장한테 보냈거든요. 자기가 뭐 물어봐도 잘 안 알려주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나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이 3개월 승선 실습을 하는 동안 이런 거 정리,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사망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봤다. 해가지고 6장짜리로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 실습 항해사들을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해무과장이 그걸 보고 엄청 높게 평가한 거예요. 퀄리티도 있고. 근데 제가 딱 받았을 때 우리가 책에서 나온 내용이 한 3분의 1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모르는 건 아니네 하고 안심해서 갔는데 그 배를 타면서 그 자료를 계속 보는데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는 거예요. 충족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그래서 그냥 저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승선 첫날부터 내리는 날까지 정리를 막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정리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3가지 자료를 저는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그 항해하고 관련된 항해하고 뭐 VTS 보고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이더 또 일의 순서 이런 거를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했고 또 하나는 로그북 쓰는 거. 근데 보통 실항사한테는 로그북 쓰는 걸 안 맡겨요. 실수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안 배우면 이제 사망사로 타야 되는데 사망사로 딱 탔을 때 로그북 쓰는 거 제대로 모르면 좀 웃기잖아요. 사망사인데. 근데 그걸 누구도 준비하라고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로그북을 뒤지면서 시간 날 때마다 뒤지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 2주, 3주 하다 보니까 별 몇 개 없어요. 한 15개 정도. 10에서 15개 정도 딱 로그북 쓰는 샘플만 딱 캐치를 하니까 다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로그북 기사 예문.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이제 엑셀 잘 못하는 조금 해요, 조금. 그런데 저희 상황사님이 잔실수를 많이 해요. 그 잔실수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숫자와 관련된 실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별것 아닌데도 그 잔실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뭐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항차가 딱 끝나면은 총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총 걸린 거리 이거에 의해서 평균 속도가 나와요. 근데 그걸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익숙지 않으면은 헷갈려요, 되게. 익숙하면 좀 괜찮은데. 그런데 우리 상황사님은 지금 5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10번에 3-4번은 실수를 해요. 그걸 보면서 일단 제가 겁이 났어요. 나도 저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2번째는 약간 치근했어요. 상황사님이 계속 실수하니까. 그래서 제가 못하는 엑셀로 그 항적 계산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발 시간하고 도착 시간하고 총 거리 요것만 입력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딱 보여줬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쓰고 안 쓰는 거예요. 외형은 본인한테 익숙치가 않으니까 한 번 쓰고 그 다음부터 계속 계산기. 그러다가 또 틀려가지고 혼나. 그 저만 쓰고 있다가 그 자료를 이제 해무과장한테 보냈더니 해무과장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 인천 연수원 출신들은 뭔가 족적을 남긴다. 뭐 연구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성실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점수가 되게 높았습니다. 그 후배들을 위해서 만드셨던 자료를 네네. 저희 선생님께 좀 이렇게 주셔서 저희가 좀 같이 좀 공유할 수 좀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거를 작성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는 작성하면서 익혀지는 거지 이걸 보고 하면요 오히려 많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예. 이전에 일기 선배님이 주셨다는 자료 네네. 그거는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시죠? 근데 그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예. 그분의 허락. 예예. 좀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저기 우림 선박의 우선호라는 그 배에 한정된 그 자료였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근데 제가 만든 자료는 저도 이제 다 염두에 두고 이제 후배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 배를 타기 전에 여러분들이 화물선을 타기 전에 그 자료를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 외우겠죠. 외우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하겠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완성용으로 필요하구나. 그런 용으로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